자, 11강의 6번은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해서 구체적으로 좀 잘 분석을 하면서 일단 읽어봐야 되겠네요. A particular difficulty that attend effort to determine the extent of cross-cultural convergence in emotional expression. 여기까지가 주어져. 네. 자, 기본적으로는 이거잖아요. 특별한 어려움은 is the fact, 뭐뭐라는 사실이다 이런 거죠. 이게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냐면, 자, that attend가 참석하다잖아요. 참석하다인데 뒤에 effort, 노력을 참석하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이때는 이 attend가 동사로서 수반하다, 함께 가다 이런 뜻이야. 수반하다. 자, 그래서 노력을 수반하는 어려움이죠. 노력을 수반하는 어려움인데, 노력이 동반되는 어려움이야. 근데 어떤 노력이냐 또 이제 나오죠. 결정하기 위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결정하기 위한 노력, 결정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봅시다. 무엇을 결정하느냐면 정도, 범위 이런 뜻이요. extend 무엇의 정도냐면 cross cultural이니까 문화 상호간이겠죠. 여러 문화 간 이렇겠죠. convergence는 이게 converge 하게 되면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diverge 이게 반대말이 divergence야. 이게 diverge가 이게 나뉜다는 뜻이거든. 이 divergence 하게 되면 이게 분리란 뜻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모이는 거죠. 모임. 감정적 표현에 여러 문화 간의 모임 이렇게 되겠죠. 감정적 표현에 있어서 여러 문화 간이 모이는 정도. 이 부분은 의역을 좀 하면 모인다는 게 뭔가 이렇게 합일점이 수렴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적 표현이 문화들마다 서로 같아지는 이 말이 되는 거야. 같아지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노력을 동반한 어려움. 이 내용이 이거거든. 됐니?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을 하면 여기서 필요 없는 말이 뭐냐면 attend effort 요게 사실 별 필요가 없어요. 노력인 노력인데 노력하는 뭐 어려움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노력의 이유가 뭐냐면 감정 표현들에 있어서 각 문화 간의 공통점의 정도가 어느 정도나 공통이 되냐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어려움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가 좀 돼요. 조금 더 줄이면 요거야. 요게 다야. 요거야. 요 부분을 너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 추상적인 거. 됐지? 감정 표현에 있어서 문화 상호 간의 합일, 수렴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렵다. 이런 것에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라는 사실이다. 어떤 사실? 문화라는 것이 범주를 이렇게 categorize 하게 되면 어떤 범위를 나누다 이 말이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categorize 하지 않는다라는 거다. 자, 됐죠? 됐니?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간단하게 말하면 감정 표현이라는 것이 이 범주랑 categorize가 어떤 식으로 categorize 되는지 몰라요. 모르겠고 어쨌든 문화마다 감정 표현의 범위가 같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한 구조로 이야기를 해뒀는데 핵심이 이거야.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거죠. 요게 딱 핵심인 거지. 됐어요? 빵꾸가 뚫릴 문제는 아니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눈이 딱 가야 되는 거지.
자,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이냐? 분사구문이죠. 예. 공부하는데 뭐를 연구하냐면 affective 이렇게 affective는요. affection이 뭐야? 애정이죠, 애정. affective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이런 뜻이에요. 정서적인. 그래서 affective terms 하게 되면 정서적 용어란 뜻이 되겠죠. 정서적 용어의 사용을 연구한다. 뭐 하려고? describe,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한이네요. 그렇죠? 요렇게 꾸미겠네. 표현하기 위한 정서적 단어의 사용을 연구한다. 뭐를요? expressive character. 표현의 특징이죠. 표현의 특징. 음악의 표현 특징. 요것도 정리 딱 해야 되겠네. Among Western and Japanese subject. 자, 여기까지 보면 이것도 정리해서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거든. 서양 사람과 제베니스 이거 서양이 아닌가 봐요. 그죠? 자바 사람이니까. 이게 subject는 그 연구 대상들이고. 그래서 서양과 간단하게 할게요. 서양과 이거는 자베니스 안 하고 비서양이라고 할게요. 서양이 아닌 그런 대상자들 사이에서 음악의 표현 특성이거든. 음악에 있어서의 음악의 표현 특징. 음악의 표현 특징.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독해를 할 때 사실 이거 음악의 표현 특징이라고 이렇게 독해를 하면 나중에 헷갈려서 안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라고 하든지 아예 음악을 묘사하기 위한 용어 이렇게 짧게 줄여야 돼. 이런 어려운 좀 추상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는 핵심을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악에 있어서의 표현상 특징이 뭐냐면 그냥 음악을 설명하는 거야. 이해되니? 음악의 특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음악의 특징, 표현적 이런 말 필요 없어. 독해할 때, 모의고사 칠 때는. 그래서 음악의 이런 특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음악을 표현하는 affective terms를 어떻게 affective terms를 사용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지.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까? 이 서양 사람들과 서양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표현할 때 감정적인 단어를 용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연구하는 이 사람인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훈련이 좀 돼야 된다고. 이거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손 놔야 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생님도 읽어봐도 몰라.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렇게 긴 소리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지? 바로 그냥 딱 간단하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훈련해봐야 되는 거야. 다 해석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자, 이 사람은 ascertained 여기 보면 certain이 중간에 ascertain은 certain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certain 들어가 있죠. 뭔가 확신을 얻다 이 말이죠. 그렇죠? 확신했다. 또는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뭘 확신했냐면 몇몇 이런 비서양권의 감정 용어들이 그렇죠? 서양 사람 아닌 사람이 쓰는 감정 용어들이 straightforwardly인데 이거는 직접적으로라는 뜻도 있고 솔직하게라는 뜻도 있어요. 알겠어요? 직접적으로 correspond to니까 일치하다죠. 서양 범주와 직접적으로 서양 범주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되게 내용이 단순하죠? 근데 엄청 복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쓰여진 글 있지? 얘네들이 논리가 엄청 단순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대신에 간략하게 줄이는 기술들을 자꾸 익혀야 돼요. 근데 훈련밖에 없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라고 설명해도 막상 해보면 안 돼요. 이거 잘하는 애들이 모의고사에 강해. 무조건이에요. 애들이 진짜 어렵다 하는 문장일수록 더 쉬워요. 자, 다음. This raises some doubt. 자, 이것은 raise, 들어 올린다, 타동사죠. 들어 올린다. 어떤 의심들을
끌어올린다, 일으킨다, 이렇게 무엇에 대한 의심이냐 하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의심이죠. 연구들을 얼마나 많은 연구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That purport to compare culture. That purport. 이렇게 꾸미겠죠. 이 purport는 뭐냐면 이게 동사로서 알리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주장하다 뭐 이렇게도 쓰이죠. 뭐 주장하려면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다 이런 뜻이야. 뭐뭐 하는 것을 주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문화들을 비교한다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되겠죠. 전면구죠. 이렇게 꾸며주죠. 됐니? 이해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화가 이렇게 다른데 그 문화를 비교한다는 말은 이제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비교 언어학이라는 걸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영어와 우리말이 이렇게 서로 비슷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 그걸 서로 비교해 가면서 같은 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게 그게 이제 비교학인데 위에서 이렇게 다른데 이 카테고리 자체가 이렇게 다른데 그걸 갖다가 비교한다고 하는 그런 학문들이 그런 연구들을 과연 믿을 수 있나?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이렇게 다른 걸 어떻게 비교해? 됐어요. 그 정도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presumably인데 presume이라는 게 추측하다, 추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추측적으로, 추정적으로 간단하게 아마도 이런 뜻이야 이게. presumably 이게 말을 어렵게 썼죠. 아마도 probably와 똑같아요. 아마도 우리는 자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부사절이네요. 이 비서양권 대상자들이 보고할 때 음악에 있어서의 표현들, 음악 표현들을 보고할 때 자 뭘 사용해서?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되겠죠. 단어들을 사용해서 보고할 때 요거는 유사보겠죠. 유사보. 그렇죠? using 단어들을 사용해서 보고할 때. 자, 여기 보면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요거 중요합니다. 촉이 좀 오는 부분이죠. 영어를 말하는 대상자들이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렇게 되겠죠. 됐니? 단어들의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 for each가 사실은 여기 빵꾸 뚫리면요. for에 빵꾸 뚫리든 which에 빵꾸 뚫리든 이 뒷문장 English부터 terms까지의 이 뒷문장과 앞에 있는 이 words가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참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거 빵꾸 뚫리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알았나? 알았지? 알아두세요. 그래서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용어에 대한 어떤 단어에 대한 용어, 즉 비영어권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거야. 복잡하잖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알겠니 무슨 말인지? 예. 나 쓰라 그러면 이런 못 쓸 것 같다, 나는. 외워야 돼, 이건. 우리말하고 느낌 달라. 그럴 때, 자, 요 앞에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비서양권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안 쓰는 용어를 가지고 음악을 표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두 그룹의 대상자들은 are not recognizing. 인식하지 못한다. 동일한 표현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서로 쓰는 말이 다른데. 안 그래요? 네, 당연합니다. 자,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서양권과 비서양권을 가지고 약간 특수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한정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좀 더 일반적으로 이 말은 좀 더 보편적으로 넓게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야. 알겠니? We should be alert to. 자, 여기 alert 하게 되면 경계하다, 조심하다, 뭐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형용사지. 주의를 기울이는, 경계하는 이런 뜻이죠. 우리는 자, 조심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Should be alert to. 무엇에? 가능성에 조심해야 된다. 가능성에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이 that은요. 동격 접속사죠. 그렇죠? 동격 접속사야. 왜냐하면 앞에 있는 possibility라는 추상 명사를 설명하고 있죠. 어떤 가능성, 뭐 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주의를 해야 되냐면 imperfect translation. 자, 요거 잘 봐야 되겠죠. 불완전한 번역이겠죠. 그렇죠? 불완전한 번역이 우리를 이끌 가능성이죠. 여기 lead는 오식 준사입 구조 쓰니까 이렇게 to imagine 하고 나왔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겠죠. 그렇죠? 우리를 상상하도록 이끌 가능성이죠. 뭐가요? 불완전한 번역이요. 됐니? 우리랑 전혀 쓰는 용어가 다른데 그걸 갖다가 불완전하게 막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쵸? 예. 상상하도록 만든다. Greater agreement. 더 큰 동의. 더 큰 동의를 상상하도록 만든다는 거지. 그럼 이거 잘 봐. 더 큰 동의인데 여기 불완전한 번역이 더 큰 동의를 만들어. 그럼 여기 불완전한 거라는 말과 불완전하다는 말과 여기 greater이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지? 그러니까 요것도 잘 봐야 돼. 알겠나? 이해되니? 불완전한 말과 greater이 굉장히 안 어울리죠? 여기 빵꾸 뚫릴 수 있다고. About musical expressions, then 뭐보다? 우리가 알게 될 것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알게 될 것보다. 만일 우리가 더 많은 nuanced sense인데 이게 nuance가 뭐냐면 뭐 뉘앙스란 말 알죠? 뉘앙스. 그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 미묘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우 잘하네 뭐 이런 차이 있잖아요. 예. 그런 미묘한 차이에 대한 감 이렇게 되겠죠. 미묘하게 차이 나는 어떤 감, 의미라고 할까요? 우리가 미묘하게 차이 나는 더 미묘하게 차이 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면 뭐에 있어서? 방식에 있어서 그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방식에 있어서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알게 될 것보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니? 우리가 알게 될 것보다 이것보다 더 크단 말이야. great가 그래서 그런 거야. 실제보다 더 큰 거야. 실제로 아는 사람보다 더 큰 동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 이런 거 그렇죠? 자, 뒤에 마지막 사용된다. and respective인데 이거는 각각의라는 뜻이야. 각각의. 이거 respect가 존경하는 그런 뜻 아니다. 됐니? 뭐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죠. respectful. 이건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이고요. respectable. 뭐 이거는 맞나 이거? 존경받을 만한 이건 좀 스펠링이 약간 헷갈리네. respectful 하나 맞게요. 요거는 뭐 존경이라는 의미인데 요 respective는 각각이라는 의미야. 완전히 달라요. 알겠니? 예, 별거 아니지만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각각의 언어들에 있어서 언어들 각각에서 그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방식에 더 많은 미묘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깨닫게 될 것보다 음악에 있어서 더 큰 동의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불완전한 번역의 가능성을 주의해야 된다. 아우 복잡해. 내용은 안 복잡한데 문장이 아주 그냥 지라같이 복잡하죠. 그렇죠? 예. 자, 요거 우리 내용 정리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여러 문화 간의 감정적 표현이 비슷하게 되어가는 과정의 정도를 알아내려는 노력에 수반되는 특별한 어려움은 어렵다. 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문화 간의 감정적 표현이 비슷하게 되어가는 과정인데 요거를 좀 줄이면 비슷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자, 우리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convergence라고 되어 있죠. cross-cultural convergence니까 문화적 수렴, 문화적인 합일. 자, 그러면은 일치, 문화적 일치라고 할게요. 감정적 표현이 문화적으로 일치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문화들은 같은 감정으로 감정을 분류하지 않는다는 사실,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거는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분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류 방식이 다르다. 분류 방식의 차이, 문화마다 분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예시를 들었는데 서양인과 자바이니까 서양인과 비서양인의 예시를 들었죠. 서양인과 비서양인의 예시를 들었는데 음악을 이제 나타낼 때 음악을 나타내는 용어 사용을 연구를 한 거야. 근데 그럼 뭐 결론이 뻔하죠. 자바어, 비서양권의 용어는 서양의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다죠. 결론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서양과 비서양권이 이렇게 다른데 문화를 비교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는 의심스럽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순서도 잘 알아놔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의심이 들고 그래서 비서양인들이 서양인들에게 없는 단어를 사용해서 음악적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서로가 연구 대상자들은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는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됐지? 이걸 좀 더 보편적으로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또 복잡하다. 불완전한 번역에 유의해야 된다. 불완전한 번역에 유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일에 우리가 어떤 언어에 대해서 더 미묘한 감각을 가진다면 알게 될 것, 감각을 가진다면 발견할 것보다 이게 실제잖아. 그 언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인식하게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치가 있다고 상상하도록 만든다는 거지. 됐니?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가지로, 요 마지막 부분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보면 하나는 불완전한 번역이야. 불완전한 번역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뉘앙스, 미묘한 어떤 의미에 대한 지식, 의미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그러면 이 미묘한 의미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어떤 이해를 하는 부분과 또 불완전한 번역을 했을 때 뭔가 이해를 하는 부분, 이 이해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그리먼트 동의라고 표현을 했거든. 실제로 이게 어느 게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번역을 통한 이해가 더 클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맞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왜 이래요? 예. 이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하라? 유의해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 11강-6번 마무리한다.